네, TD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환자는 여자 61세 환자고, 팔피테이션과 체스트 디스컴포트 수술을 내원하였고, 한 1년 전부터 인터미턴트한 증상 호소하고 있었고, 환자 과거력상에서는 하이퍼텐션 이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어, 타병원에서 이 팔피테이션과 체스트 디스컴포트 때문에 탐보크와 통코를 복용하고 있었고, 타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상에서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이었는데 말대 MS, MR 보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LA 인라지먼트 속에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이제 외래에서 시행한 심전도입니다. PVC가 트라이제미니로 나오고 있고 몰폴로지를 보면 MDI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슈페 인페리어 엑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V1부터 V6까지 모두 퍼리코디알리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거의 슈도 델타처럼 보이는 소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 근데 이제 슬로우 컨덕션과 이제 MDI가 0.5 이상처럼 보이고 있고 어 V2에 패턴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제 좀 더 LV 썸밋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브레이크 같은 소견은 없었고 V1부터 포지티브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의심되는 것은 LV 썸밋에 있는 PVC가 가장 의심이 되었고 썸밋 중에서 이제 썸밋은 이 LAD 와이어리스 서커 사이에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 사이에서 접근 가능한 부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R 패턴이나 그리고 3-2 R 웨이브 레이시오 그리고 AVLR 웨이브 레이시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리드 1에서 QA, QS 패턴을 보이고 있고 V1에서도 포지티브, 거의 RBB에 가까운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레터럴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레이트 카디악 베인 프록시말 부분에 좀 위치를 할 가능성이 많고 또 리드 2보다 3의 이제 RB가 더 크기 때문에 어, 좀 크다 LV 서밋의 인페리어에 가까울 그러니까 그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부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계획하기로는 LV 서밋에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시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는 폴터 상에서 PV 33%가 나왔고 펌버코를 복용한 이후에는 19%로 줄었지만 한복구 복용 이후에 GI 디스컴포트가 심해져서 복용은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트레드밀 테스트에서도 역시 PVC가 보였고 이제 리커버리 페이지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 소견이 보였고 아마 LA 인라지먼트 때문에 카디오메갈리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PVC에 대해서 EP 스터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처음 아까 EKG 소견에서 봤을 때 그 GCV나 AIV까지는 안 가더라도 GCV 프록시말이나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PVC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카테터를 썼습니다. 이건 2.7% 7프렌치 루멘 데카플라 카테터이고 여기 이 W맨이 있고 그 이쪽으로 014 와이어를 먼저 넣어서 이 카테터를 진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는 이 프렌치보다는 좀 크지만 014 와이어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섹션의 위험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와이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 똑같이 이피스타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였고 하지만 이 들어가는 와중에 어, 다이섹션이 생겨서 이게 사실은 이 카테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냥 환자의 뭐 코로나리가 좀 작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 아까 와이어가 들어가는 거구나. 035짜리 PTC의 와이어. 아니요, 035 공이어가 와이어가 지금. 와이어를 통해서 들어갈 때 와이어가 쭉 약간 빠지면서 아주 부드럽게 쑥
SL1 넣듯이 들어가는 느낌이면 그냥 부드럽게 찢어져 있고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는 이런 보여드리면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아무도 안 했으면 쓰시게 되면 심하게다 이렇게 일단은 저게 spek터 저 프리즈마이 소는 완전히 지금 바깥 혈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래요? 네. 알고 보니까 저거 SL1을 바꿨거든요. 저렇게 짓고 나서 그래도 매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게 먼저 뒷부담이 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프레치가 저절로 먼저 진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팅 웨인을 피카리함을 해버리는. 처리해가지고 이미 한번 찢어져서 저 찢은 대로 그래서 찢은 상태로 맵핑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회사에 이야기 하지 그래도 이건 전혀 아니고 와이어 들어가서 안전하지 않고 아주 다이섹션화 생겨. 베이시스인데 둘다 베이시션 이게 이 카테터 위험한 카테터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찢는 쓸 수만 있으면 아주 좋고 그래서 에피카디아 펑처를 저렇게 해놓고 거기다 CO2 가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크로 니드레이션을 점점해 줬어요. SXN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매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왼쪽에 지금 저런 분들이 카디아 많이 계속 들립니다. 많이 더 뺐고 이제 이건 RV-O2가 넣었고 그래서 팀은 되게 매핑은 잘 된다 싶었는데 그냥 저게 혈관이 아니지. 시그널이 보였었나 보지? 시그널은 보면 거의 A만 보여 위는 사람. 사실은 더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CS에서 나왔고 이 페리카디움에 스테이닝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페리카디움 디퓨전이 좀 차왔지만 어쨌든 BP가 떨어지진 않아서 시술은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니셜 그 TVC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커플링 인터벌 436ms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RVOT부터 매핑을 시행하기로 하고 RVOT를 카테터를 포지셔닝 시켰습니다. 그래서 RVOT에서 이제 매핑 카테터를 이용해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찾아보았지만 계속 슬로우한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보였고 온타임에서 있는 시그널도 있었지만 온타임 거의 빠른 곳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고 온타임에서도 페이스 매핑을 했을 때 4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플로지가 완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LV 쪽으로 들어가서 매핑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LV 안지오그램 그리고 에올토그램을 해서 다른 스트럭처럴 업노멀리티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LV 서밋이 LAD와 L서커 부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리 안지오그램을 통해서 대략적인 코로나리 아터리의 위치를 확인을 먼저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카테터는 LV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켰고 이 LV 일단 서버 에올틱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서 엔도카디언 부분에 매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RVOT보다는 훨씬 더 빠른 요 시그널을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나브 카테터를 통해서 3D 매핑을 여기부터 시작을 하였고 볼테지 매핑 그리고 액티베이션 맵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얼리스트 부분이 지금 이외에 CT와 그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CT 리컨스트럭션과 실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커 부분과 상당히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매핑은 포컬하게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는 이건 아닙니다. 잘못 여기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유니폴라 시그널은 QS 패턴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서클랑 가까워 보이지만 아까 코로나리 안지오그램 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조심해서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오블레이션을 계획을 하였고
이 부분에서 페이스 매핑을 했을 때 피해 수 95%로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전에 그 보여드렸던 PVC 모양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피해 수로 보였고, 그래서 종합하면 이제 LV 썸밋에 이제 그 GCV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캐뉼레이션 중에 다이섹션이 생겨서 CS를 통한 접근은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RVOT 매핑을 했을 때 빠른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LVOT로 들어가서 에오르타 서브 밸뉼라 부분에서 매핑을 하였을 때 조금 빠른 시간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어블레이션을 시행하기로 하고 카테터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트랜스 에오르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카테터를 다음과 같이 위치시켰고, 이 부분에서 똑같이 이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찾아보았을 때 PVC 원셋보다 27ms 가장 빠른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그 얼리스트 부분이 우리가 얼벌레이션 하기 전에 코로나리 아터리 포지션과 조금 겹치는지 확인을 먼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일한 각도로 놓고 이 오블레이션 카테터와 이 코로나리 아터리의 그 주행 방향을 확인을 해서 5mm 이상 떨어졌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오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에오티 커스터하고는 뭐가 틀려 있어요? 에오티로 하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세요. 나는 네. 5mm가 떨어졌다는데 그 오스티움하고 5mm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네. 코로나리 아트리하고 5mm 떨어지는 음, 5mm 떨어져 있는 건그 안드레아 벨라가 리포트한 거죠. 에피카디아 어블레이션 할 때 엔지오그램 상에서 5mm 이상 세퍼레이션 되니까 비슷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엔도카디움이라서 오스티움만 생각해야지 그 셀컴 주행관을 보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일단 저 코로나리 아터리 위치를 참조해서 매핑과 어블레이션을 시행하였고, 이게 이제 어블레이션 하기 직전에 PVC가 나올 때의 오블레이션 디스탈의 시그널입니다. 이게 조금 그 뭐 노이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PVC보다 조금 빠른 이 부분이라고 쳐도 더 빠른 시그널이 관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블레이션을 엔도카디움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썸밋 자체가 좀 이펙티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했고, 그래서 7번째 했을 때 PVC가 디서피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토탈 9번까지 해서 토탈 오퍼레이션 사이트는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FCA를 하고 이제 30분 동안의 옵저베이션 기간 동안 PVC는 하나도 관찰되지 않았고, 하고 나서도 코로나리 안지오그램을 통해서 코로나리 아트리를 확인했을 때 뭐 특별히 인저리가 강한 부분은 확인되진 않아서 무사히 이제 어블레이션을 마치고 이피스터디를 끝낸 케이스입니다. LBG하고 오블레이션 타겟하는 건 이 모양이 프로 사운드 보죠. LBG하고 오블레이션 수업 LBG, AV LV그램. 옆에다가 좀 오블레이션 네, CS는 뭐 스플레이처가 있어서 터져도 이거 제일 맞는데
웨이트 카디아 페인부터는 날씬한 사람들은 뭐저 패시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바로 밑에 같잖아요. 그치? 아웃도어라고 한거 그런 스킬을 아웃도어라고 그런 있었나? 네. 하나 왜 뭐 바로 밑에 있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 X3가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레이디온 것도 아니고 아예 들어가서 이렇게 쭉 긁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커스바로 아래로 긁는 건 아니고 음. 그냥 이렇게 펴져 있는 아, 거예요. 안쪽으로? 안 뿌리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코미션은 아니고 완전히 들어가서 커스터는 아닌 것 같은데 커스는 아니고 사실 저는 생각보다 되게 서컴이랑 GC들이 만나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까 어블레이션도 시그널 좀 한번 다시 보여줬네. 노이즈가 안 터졌던 거. 우리 프록시널을 보면 A 시그널이 보여요. 네, 힙스터리도 A가 저 앞에 이게 저기 A거든요. NCC하고 LCC 프록시널은 코미션 쪽 걸려 있으면은 NCC에서는 A 시그널이 보이니까 NCC, LCC 그쪽에 코미션을 통해서 인도하거든요. LB 쪽으로 들어가. 이쪽이 모르겠네. 에너지 쪽이 걸려도 잘 네, 여기는 쪽에 첫 번째 그냥 없어지. 아, 지금 첫 번째 바로 없어졌어요. 네. 그럼 박해하고 맞 첫 번에 없겠네. 맞아요. 생각보다 약간 훨씬 빨리 없어지고. 근데 왜 9번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트는 7번에서 7번째 아. 없어서 놀랐어요. 그게 많이 좀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가 뭐 거의 다 사라졌고 그러면 뒤에 하고 나서 프레젠트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몇 초 만에 없어지는 거죠. 처음 그거를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지금 레블레이션 시그널도 확실하게 안 보여주고 몇 초 만에 없어지는 것도 안 보여주고 7번째 없어졌다니까 이게 몫이라니 진짜 나보다 지금 생각이 쉽게 없어지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사이드 다른 거는 이제 쓰리지 한번 갖고 있어요. 어느 팀이 그렇게 쓰리지는 그렇게 근데 코스를 갖고 오면 저렇게 40번 들어가면 잡으면 사고라는 텐데요. 아이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 옵션 아, 요즘 거의 보잖아. 인피지번 리드원에서 플러스 알지? 패턴을 보이잖아요. 서티스 이케이트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마 패턴 퍼퍼레이트 매스터를 쓰면 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12리도 한번 볼게요. 그거 말고 분홍색. 네. 여기 보면 리드원 보면은 그냥 큐가 아니잖아요. 큐가 있으면 놓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건 패턴 쪽에서 돌아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밋, 특별한 서밋보다는 델타 쉐입 같이 좀 이쁘게 나타나게 보이죠. 이런 표시는 엘비오스라도 아시는 엘비오스. 그러니까 커미트 쪽은 몇 초만에 잘리는 다음부터 알려줘 좀 그리고 에린 세팅 40번 트렌다고 해서 몇 분이 됐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네. 의미가 있는 건 그래서 리뷰는 간단하게 서밋은
다들 아시다시피 에피카디알 부분에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이제 서밋이라 생각을 하고 그 에피카디알 부분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니 바이섹션 같은 경우가 제일 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프롤onged 듀레이션으로 엔도카디알 어블레이션을 해서 아웃컴이 어떨지를 본 게 이제 제기피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뭐 스탠다드 RF가 이제 20에서 45와트로 1에서 2분 정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뭐 요 경우는 이제 2분 이상 맥시멈 5분까지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어땠는가를 뭐 비교를 해보니까 석세스 레이트가 올라가더라 이런 그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퍼스비 아니고 서미션 때입니다. 네, 빨리 좀. 그래서 이렇게 엔도카디알 서밋에 이제 엔도카디안 부분에 좀 프롤onged 어블레이션 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리프랙터리한 경우라면은 엔도카디움과 에피카디움을 동시에 이제 바이폴라로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찾아보니까 또 이런 케이스 리포트가 있어서 바이폴라로 이렇게 엔도카디움과 에피카디움을 해서 성공을 했던 이런 케이스 리포트가 또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을까요? 한국 레귤레이션 혹시 이사 앞셀라인은 시바티 기분 합세를 썼어. 그럼 그거를 또 다른 거 그래? 메인이 저기 사이먼테니어스 그 다음에 합셀라인 그 다음에 알코나 그 다음 알코잖아요. 그 시퀀스가 120초 한 거요? 그럼? 네. 깜경하면서 리퍼버를 한다는데 시비어 AR 생긴 사람이 있었어. 그래요? 그냥 하다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쪽 병에서 만든. 그래서 저는 딱 서클 지나가는 아래 엔도카디움이라고 네, 뭐 지나가는 거예요. 나 아니면 ACC 아니 근데 들어가도 근데 CC 터졌을 것 같아. 네. 40와트로 120 있어. 확실히 네, 엔도면 각도가 오히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들어와서 거꾸로 닿는 느낌도. 근데 아까 리뷰 볼 때는 아까 바이폴라 보여줘요. 바이플로 나올 수가 없는데. 바이폴라 리뷰 페이퍼. 소수기 딱 보면 거기도 저기 왼쪽 부분은 같이 큰 사람 E랑 퍼스비에서 조금 더 밀면은 서밋인데 이거 저는 약간 통과하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꼬부려서 한 게 아니고 펴가지고 파스는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다 찢어졌는 그 워스하고도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세게 쓰면 제거는 사고 날 텐데 40와트. 거기는 25와트에도 잘 날라가거든요. 내가 판단을 치나 언니가 이렇게 하고 안 나는 그 한계를 되게 잘 정해줘서 선고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면은 근데 이게 좀 그래 했어요. 알렸어. 그냥 말라서 굉장히 말라서 다행히 다행히 끝만 나요. 손에 조심.